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사조 영웅전에서 이천도연기까지 이어지는 일명 영문 시리즈에서 최고의 무공 경서로 등장하는 구음진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음진경은 김용소설 영문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무공 비급으로 초기 판본의 설정에서는 달마대사가 중원의 무사와 대결하기 위해 9년간의 면벽 수연을 한 끝에 깨달은 무학의 정수를 적은 책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공을 익히는 부분이 범어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후 신수 개정판에서는 황상이라는 인물이 북송 휘종 황제가 정화연간에 흩어져 있던 도가의 책 5481권을 모아 정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었고, 이에 만수도장이라는 이름으로 전집을 만들 당시 목판을 새기는 일을 맡아서 지휘하게 되며 도가의 정수들 세세히 읽게 되면서 무학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항하는 명교 고수들을 죽이게 되고, 이 일로 맺어진 무림의 원한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에 복수를 위해 수십 년간을 숨어 각종 문파의 무공과 파해법을 익혀 세상에 나온 황상이었지만, 원수들은 모두 죽거나 늙어버려 복수할 상대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황상은 자신이 깨달은 무학의 정수들이 실전되게 하지 않기 위해 구음진경을 집필하게 되는 것으로 수정됩니다. 즉, 불가의 무공에서 도가의 무공으로 그 성질이 바뀌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실제 인물인 황상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1044년에서 113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실제 그는 판곽과 간행을 책임지며 도가 계통의 서적 총소인 만수도장을 만들었으며 관직은 예부상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소부에 추증되었지요. 소설에서는 이 전집을 만들 때 한 글자라도 잘못 새긴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읽게 되어 도학에 정통하게 되고 무학의 깊은 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휘종 황제가 신흥 종교인 명교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황상은 광군을 이끌고 명교와 싸우게 되었는데, 명교에는 무공의 고수가 많고 광신적인 교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 때문에 대패하게 됩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황상은 명교의 고수들에게 직접 도전하여 그 법왕, 사자 등을 죽였는데, 이들 중에는 무림의 명문 문파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무림의 은원관계 청산을 위해 강호 여러 문파의 고수들이 황상을 괴롭히게 됩니다. 황상은 나는 무공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익혀서 강호의 규칙 같은 것은 전혀 몰랐다. 반란을 토벌하면서 장수를 죽인 것인데 왜 사적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는가? 라고 항변하지만, 무림인들은 황상이 독학으로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했지요. 황상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식으로 무공을 전수받은 무림인으로 간주하고 무림의 법칙에 따라 은원을 청산하기 위해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지고 황상은 자신의 무공으로 여러 고수를 살해했으나 혼자서는 중과부적이라 상처를 입고 달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무림 고수들은 은원관계라는 빌미로 황상의 부모와 처자식까지 몰살시켜버리게 되었죠. 황상은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복수를 다짐하고 적들의 모든 초식을 깨부수는 무공을 40년에 걸쳐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그동안 원수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죽었고, 그 남은 한 명도 60대의 병든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탈해진 황상은 원한조차 잊어버렸지만, 자신이 죽으면 천하의 모든 문파를 아우르는 자신의 무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아까워서 상하권으로 만들어진 구음진경을 집필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구음진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권의 마지막 한 장인 총강은 경전의 정수를 요약한 최상승의 내공수행법으로
황상은 문득 구음진경이 사악한 무리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힘을 빌어 천하를 종행할 것을 염려하여 가장 중요한 이 부분만은 범어로 고쳐놓고 한어로 음역을 해놓게 됩니다. 때문에 진경을 간수한 왕중량조차 이 부분의 진위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곽정이 암기해 놓은 총강의 내용을 무심코 읊조릴 때 단지은과 그 사제 천축승이 범어라는 것을 알아듣고 비로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총강의 혜택을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칠공과 단지응인데요. 홍칠공의 경우 구양봉에 뱀독에 당한 이후 전신의 근골이 손상되어 폐인인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이 총강을 통해 기경팔맥을 뚫어 내상을 회복하고 공력을 되찾았으며 단지응의 경우 철장에 당한 황룡을 치유하게 되면 몇 년간을 정양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금세 단축시킬 정도로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이 총강은 불가의 양강한 무학이나 도가의 음료한 무학에 치우침이 없는 궁극의 경지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요상장은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흥기조식하여 원기를 회복하고 내상을 치유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곽정이 한마공에 당해 부상을 입었을 때 황룡과 숨어 이 요상장으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역근 단골장은 신체를 단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근 축골법은 하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신의 근육과 뼈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곽정이 이 기술을 사용해 밧줄을 풀어버리고 황룡을 구출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구음신조는 정종의 무공으로 상승의 내공이 동반되어야 하는 심오한 무공이자 조법입니다. 그러나 진연풍과 매초풍은 구음진경 상권이 없는 상태로 수연을 하게 되어 해석 자체를 잘못하게 되어버리고 정수리를 구멍내어 버리는 사악한 무공이 되어버렸죠. 개정신수판에서 최견신조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최심장, 백망편, 사장장편과 함께 광명정대한 무학이었으나 황상의 복수심으로 인해 음독한 무공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혼대법은 섭심술의 일종으로 황룡과 양과가 이를 잘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폐기 비결은 내부의 길을 정지하여 막혀있던 혈도의 경맥을 여는 것이며 해혈 비결은 혈도를 풀어 통하게 하는 방법이며 비석은 역시 혈도를 푸는 방법입니다. 대복막원이라는 양강한 무공도 있지요. 주로 노안동 주백통이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무협분석 시리즈, 영문 시리즈의 최고의 무공경서 구음진경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희위소엽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